주인 할머니를 내가 잘 알아. 여기서 20년 동안 했는데 주인 할머니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중개사고라든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은 할머니 내가 믿으니까 쓰시죠.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중개사가 오히려 괜찮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터지는 거죠. 중개사고 큰일 납니다. 부동산 이거 한 방이면 다 망해요. 네,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중개사고 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개사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제일 걱정하는 내용이 중개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중개사고 한번 걸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어떤 경우에 중개사고가 일어나는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중개사고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불안감이 막 쌓여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신감이 막 올라갈 거 아니야. 일단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딱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개사고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모를 때. 자, 뭔가 내가 모르는 거를 할 때 이 중개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 상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허가 업종이 뭐가 필요한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금 넣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혹은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물이 있는데 다가구랑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호실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증금이라든지 선순위 채권들, 그러니까 보증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집주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몰랐는데 집주인의 말만 믿고 아유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억울할 수는 있지. 이게 첫 번째 타입이고, 두 번째 타입은 알 때예요. 알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로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유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자기도 약간 사기에 가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면은 신탁 사기 같은 거, 아니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면 대리권 미확인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중개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중개를 했어.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건물주가 할머니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들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대리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신분증도 가지고 오고 그 내용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계약을 했어. 이 집도 계약을 했고 이 집도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을 계약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인감증명서를 못 가져왔는데 그냥 진행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게 무뎌지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 왜? 내가 두 번 해봤는데 별 이상 없었고 잘 살다가 나갔어. 에이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리인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 악의적이에요. 좀 귀찮기도 하고 내가 무뎌져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사고라는 게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체크하거나 아니면 아는 걸 잘 확인하기만 하더라도 안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개사고가 일어나는 게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들을 제대로 체크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 신탁이라든지 근저당권들 앞에 선순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 안 해주는 경우, 혹은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걸면 걸리는 건데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 내용을 다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사고가 터지거나 뭔가 조사를 할 때는 계약서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계약서 양식대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설명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애매하게 안 써도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 또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대리인 서류라든지 업계약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은 중개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아까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주인 할머니를 내가 잘 알아. 여기서 20년 동안 했는데 주인 할머니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중개사고라든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은 할머니 내가 믿으니까 쓰시죠.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중개사가 오히려 괜찮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터지는 거죠, 중개사고가. 그러니까 사실 중개사고는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몰라가지고 터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를 확인을 하게 해가지고 연락을 계속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한테라도 물어봐야 돼. 그게 만약에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내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과하고 안 하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체크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허가가 안 나올 것 같네요,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네요 하고 안 해야 돼요.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그냥 해. 아유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아유 신탁 저번에도 계약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등기부는 왜요, 가등기 좀 있는데 뭐 가등기 있어도 뭐 어때, 없다라고 집주인이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 때 모를 때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중개사고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개사고가 일어난 걸 보면요,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지 않았다거나 서류를 보지 않았던 경우들, 혹은 허가가 나온지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괜찮은 것 같아. 중개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요. 저도 중개사고라고 할 거는 하나도 없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광고로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과태료를 받는 건데, 이거를 사고로 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뭐 영상 찍을 때 썸네일을 좀 쓰기 위해서, 여러분 중개사고 큰일 납니다. 부동산 이거 한 방이면 다 망해요. 막 이런 거, 야 이거 좋은데 앞에다 쓰면,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사실 조심해도 중개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부동산 가시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 게, 막 강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금방 나갈 텐데, 후회할 텐데, 이런 말투 쓰시는 부동산이랑 굳이 거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로 화를 많이 내셨던 분이 뭐냐면은,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그 압박하지 않고도 잘 얘기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을 빨리 하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는 안 하고 무조건 압박만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받는 그런 압박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방송할 때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채팅 안 올리고 뭐 말 안 하고 제 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다 혼납니다. 벌금 때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강요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댓글도 반말로 해요.